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거, 문제 풀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팁 네. 정도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그러면 소은쌤은 의사소통 풀면서 뭘 느끼셨죠? 저희 10분 정도 풀었었잖아요. 네. 많이는 못 풀었지만 음. 정답률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걸 조금 적용을 시켜왔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의사소통 문제에도 표가 나오고 약간 자료 해석처럼 계산이 살짝 필요하거나 이런 독해가 필요한 문제. 그렇죠. 저는 그런 그렇죠. 거 골라서 풀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정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로에 수렴하면 네, 괜찮습니다. 얘기하시면 뭐. 쌤은 이제 어떤 것에서 좀 착오가 있으셨을까요? 저는요. 음. 순서대로 푸는데 어디에서 막혔느냐면은 그래프를 딱 보다 보니까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풀다 보니까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간을 잡아먹고 이건 넘어가야 되겠다 넘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끝난 거죠. 네. 근데 뒤에 보니까 환율 문제 있고 GDP 문제 있고 기회비용 문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배경 지식만으로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놓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적절히 고르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조금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문제를 보실 때 일단 그런 경우 있어요.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지 검수 시간을 주는 시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왜냐면 네, 오타가 있거나 중간에 이제 문제가 있고 파본이 생기면 중간에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일단 문제 없는 검수 한번 하세요라고 쭉 훑다 보면 이런 시간이 생겨요. 맞아요. 그때 문제 주제들을 보시거나 내가 좀 익숙한 문제형이 어디 있는지 그 배치 상태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뒤쪽에 시험 문제가 있구나, 뒤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는 어느 정도의 주제가 좀 익숙하다 이걸 골라보시는 것도 필요한 거죠. 저도 네. 의사소통 그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지문을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철학 지문이다. 네.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이제 용어가 어렵다라거나 또는 낯선 철학자가 나온다라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 읽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네. 익숙해지면 좋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넘겨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못했어요. 수리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전으로 갔을 때하고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네. 일단 문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생기고 이걸 약간 요령껏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계획까지 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본보기로 그냥 보여주셨다고 생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있죠. 제가 항상 이제 ABC군이라고 하는 걸 네. 또 이제 설명회 때나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NCS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하죠. 얼마큼 빠른 시간에 해결되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신속과 정확도라는 두 가지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본인의 상대적인 A군, B군, C군의 분리를 한번 해두셔야 돼요. 신속과 정확이 다 잡혀있는 나의 A군 문제 유형들, 그리고 신속은 안 되지만 정확도는 확보할 수 있는 B군 문제 유형들, 그리고 둘 다 안 되는 C군 문제 유형까지 분리를 해두셔야만 그때 배치 상태를 갖고 C군이 어디 있다, A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제 쉽게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만약에 50문제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50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50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내가 더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계산에서도 실수를 하고 읽기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그렇죠. 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느냐면은 50문제를 다 풀고 15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40문제를 풀고 40문제를 다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풀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풀자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신속과 정확 중에서는 첫 번째로 갖출 것은 정확도라고 항상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조급함이 생기니까 이게 자꾸 막 속도 빨라지고 의미가 없는 속도에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실컷 풀고 실컷 틀리고. 그렇죠. 그렇죠. 문제풀이가 속도에 의미가 있어지려면 답이 나왔을 때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A, B, C를 분리하시는 거,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배치 상태를 가지고 풀 문제를 빨리 선별하시는 거, 네. 그리고 다 풀 것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만 갖고 정확도만 생각하면서 한 70% 정도의 정답률만 내셔도 일단은 괜찮은 편이에요.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막 속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혀 쓸모없습니다. 전혀 쓸모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푸시느냐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의사소통에서 문제 대응력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대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는 안 되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보도자료가 쓸데없이 긴 것들. 또는 비문학 지문이 세트 문제가 나오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모순되는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접되는 덩어리들이 있어서 이거는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일치불일치잖아요. 자, 숫자, 한글, 영어 중에서 쌤은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숫자요. 네.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 게 자료 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조건을 먼저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은 표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나 영어를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봅니다. 그냥 한글보다. 그래서 보기에서도 일치 불일치 문제, 특히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숫자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 숫자가 한 개,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문장만 읽으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눈에 보이는 거죠. 영어 먼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팁만 드리면 일단 보기부터 봐라. 근데 보기도 독해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순점이 있거나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걸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내가 못 풀겠다면 숫자부터 있는 걸 대입해봐라.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풀이는 표의 주제들이 좀 익숙한 게 더 보이실 수 있고 네. 자료나 그래프에 대한 거 그런 경우 당연히 먼저 보시면 해석도 빨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기업 관련된 이제 자료를 미리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더 빠른 이제 그 자료 해석이 되실 거고 보기가 뭐 5개가 있다라고 하면 자료 읽기형의 보기가 있고 그리고 자료 계산형의 보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읽기형 이걸 먼저 보려고 하세요. 왜냐면 쉬우니까. 쉬우니까. 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확률적으로 한번 계속 분석 한번 해보시면 자료 읽기형 보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보다 무조건 계산까지 갔을 때 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보통 비중으로 따지면 5개 중에 한 2-3개 정도가 읽기형, 나머지 한 2-3개 정도가 또 이제 계산형이 될 텐데 그래서 조금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계산형 문제로 먼저 들어갑니다. 읽기형은 어차피 정답이 안 될 가능성이 완전 높기 때문에 계산형만 2-3 문장 중에서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한 거 1-2개 뽑아서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오히려 정답으로 좀 스트레이트로 가시는 방법이 되죠. 계산을 피할 것이 아니라 직진하시는 거고요. 방법을 익혀두시는 거. 이걸 좀 공부해두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수리하고 의사소통 이제 문제를 보는 방법들 좀 얘기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신경 쓰게 되실 것이 조급함이에요. 맞아요.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급해지는 거고요. 네. 그때 또 신경 쓰이게 되는 것이 옆 사람과 뒷 사람의 시험지 넘기는 소리예요. 문제풀이하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옆 사람이 이거 넘기는 소리 때문에 문제를 못 풀겠더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조급함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옆 사람의 문제풀이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으려면 나의 페이스를 찾아보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평소에 공부하실 때에도요. 급하게 보다 일단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장 가서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남 페이스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좀 신경 써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죠. 오늘 저희가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또는 숙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또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